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Searching for you.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서칭 포유 진행자 박성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칭해볼 사람은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 알베르 까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오늘의 주인공 알베르 까미.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서칭 포유를 통해 알아보는 작가 알베르 까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까지 그곳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가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 너의 모습은 봄날의 낮과 밤 같아 따스하다가도 차가운 해 너는 맑은 하늘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 넌 대체 내게 뭐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지금의 알베르 까미가 되는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문 기자의 길을 걷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 보르도로 떠난 후 소설을 출판하며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엔 밤하늘이 텅 비었어 별도 달도 지쳐서 쉬러 갔나봐 밝게 비추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땐 그는 세계를 부조리로 본 부조리 철학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세계는 인간의 주관이 결정하는데 인간은 질투와 야심, 이기심 등 부조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밤 그림자처럼 커다란 척해도 사실은 너의 눈보다 더 작아
근데 고개를 아무리 돌려봐도 너는 어디에도 없고 너를 그의 초기 작품인 표리와 겨루는 아름다운 산문으로 그의 시인적 자질을 엿볼 수 있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미 인간 조건에 대한 고민, 존재의 부조리성 등을 서정적인 에세이풍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발 돌아와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날 알잖아 그때 우린 진지했어 커다란 풍선 타고 우주로 가고 싶었지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방인은 발표되자마자 칭송과 함께 그를 철학적 작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햇빛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나이가 세상에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록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까미는 자신의 철학적인 핵심인 부조리를 소설로 구현한 이 작품이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흔히 여겨집니다. 검정빛이 되었네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우린 평범함의 길들여져 작고 작은 나의 좁은 생각 속 이방인은 부조리의 사상을 이미지로서 펼쳐 보인 것이라면 까미의 다음 작품인 시지프의 신화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신화상의 인물인 시지프처럼 인간은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부조리에 반항하며 살아야 하는 숙명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하길 바라는 심심한 공장 금 속에 난 두 눈이 잔잔한 나의 일상 속 바람이 불어 또 다른 까미의 유명 작품은 페스트는 전염병인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폐쇄 조치된 프랑스령 알제리의 해변 도시 오랑시에서 벌어지는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란, 이별과 고통이 난무하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의사 리웨를 중심으로 지식인 타루, 신문기자 랑베르, 파느루 신부 등 다양한 인간상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우애를 바탕으로 연대하며 부조리한 페스트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 페스트가 사라지는 듯이 보였으나 의사 리웨는 페스트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인간들 속에 존재하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암시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페스트는 발표 당시 독자들과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에도 일부분 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코로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에 더욱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까미는 인간의 삶 속에 숙명적으로 존재하는 악과 불의, 고통과 재난 등의 부조리를 패스트라는 전염병에 빗대며 우리는 어떻게 부조리에 맞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대 내 맘을 유람하는 이러한 문학을 통한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로 인해 알베르 까미는 실존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존주의란 인간 존재와 인간적 현실의 의미를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사상 운동이며,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실존이지 이상이나 인간성 같은 보편적인 본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실존주의자라는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저 찢어질 때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과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던 알베르 까미는 1957년에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인 43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장편소설 최초의 인간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까지 현대 문학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문학과 사상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과 삶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알베르 까미. 우리는 그의 문학과 사상을 통해 현대의 부조리한 인간과 사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의문을 품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 고찰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가 알베르 까미와 함께한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서칭을 마쳐볼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성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보도부 박선희, 연출의 보도부 한범선, 기술의 기술부 이명혁,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박성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VOH